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국가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는 살인 외에도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돈이다. 강호순이가 6억 7억이라는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의 재산으로 그대로 귀속시킨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내, 장모, 살해 등 총 8건 7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강호순의 현재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남의 목숨 빼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이 말 재산이든 다 압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당시에 취재한 결과 강호순의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이 포착되었다. 예, 이곳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운영하던 축사 앞입니다. 범인은 이곳 외에도 수차례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왜 궁금하냐 하면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으로부터 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소가 어디 갔지? 소를 저희가 듣고 오기로는 소를 한 20마리 정도 키운다고 알고 왔는데 소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지금 돼지들밖에 안 보이네요. 저기 새끼 돼지들이 있어요, 새끼. 추워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쟤들 어떡하나? 또 이거 강호순 재산 알아보러 왔다가 이거 새끼 돼지들 구제해주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기 뭐 주인이 뭐 연쇄 살인범이지 저 뭐 새끼 돼지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웃들한테 소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고 저 새끼 돼지들도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 오지랖 때문에 지나 잘 먹고 잘 사면 될걸. 우유 가지러 오신 거예요? 네네. 아, 요 밑에 사고 났던 그 그 저기 광어등 예. 저기인가요? 예. 예예. 거기도 이런 젖자는 데였나요? 우유? 아니에요. 거기 한우. 거기는 한우였어요. 거기 한우 비우고 키웠었어요. 사건 나고부터 한우가 없더라고요. 사건 나고 직후에. 예. 그 수사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 할머니 저기 축사 있잖아요. 경찰들 많이 오던 날 가져갔으니까는 소를. 예 어. 그냥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갔으니까 경찰들이 가져갔겠지. 누가 가져갔어요? 소를. 그럼 그거 그 무서운 집에서 누가 가져가요? 소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를 왜 잡아가? 안 그래요? 그래도 예. 그 사람 하여튼 경찰관 많이 오고 위생복 입고 오던 날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할머니, 돼지들은 보셨어요? 그 돼지 누가 샀나 봐요. 닭주러 오는 사람이 있던데요. 아, 돼지는. 예. 저는 돼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예. 돼지는 누군가 사서 키운다니 다행인데 그런데 소들은 어디로 갔나? 아무리 형이라도 자기 동생이 범인인 거 아는데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렸겠죠 뭐. 팔을 때는 총 20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만. 소만. 예, 그리고 20마리. 예, 돼지 멧돼지 몇 마리 있는 것 같고. 멧돼지도 있고. 예. 그럼 그 동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총 하면 대략. 누구한테 들었는데 3,500 받았다 그러던가 총. 강호순 소유의 소들을 그의 형이 3,500만 원에 벌써 팔아치웠다? 강호순의 재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적어질 수 있다.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살해범 가족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자 부모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강호순으로부터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염려도 있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지금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감돼 있으니까 그걸 뭐 위임을 해서 하는 절차에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 신속하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유족들이 빨리 움직여서 감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유족들도 지금 어떤 범인이 최근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 충격 때문에 이쪽으로 신경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려한 것은 강호순이 돈에 관한 한 아주 재빠른 사람이란 소문 때문이었다. 돈 버는 쪽으로는 머리를 많이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벌통도 뭐 보상 그 개발 지역 어디 한 군데 뭐 밭을 얻어서 그쪽 어디다가 놨다가 뭐 보상 그 저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는 거 하면 자기 말로는 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이제 이쪽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쪽으로 개발 많이 되거든요. 그 LG 빌리지 앞에서 저 앞쪽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개발될 거를 예상하고 보상금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고 자기 입으로 한번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거기가 바로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죠. 제일 그 가까이에 축사 있는 있는 데가 예. 개발된다고 하는 지역 네. 제일 가까이 인접한 예, 예. 지역이구나. 예. 그럼 일단 그까지 개발되고 나면 또 뭐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다가 많이 땅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돈 경제 감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나름대로 많이 생각은 많이 머리는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눈을 파는 식으로 여기만 매달리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이쪽도 생각해보고 저쪽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강호순은 재테크도 연쇄적으로 해왔던 것일까? 평수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잠겼네. 여기 꽤 크다. 저기 아주머니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죠. 40여 평 되는 강호순 소유의 상가는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아줌마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아, 그래요? 아마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말하기 싫구나. 하도 와가지고 나쁜 놈을 잡혀갔는데 예, 이곳은 안산에 있는 한 동사무소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그 시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3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고 이 강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강호순. 그리고 404호가 있습니다. 404호. 여기도 강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보도에 나오는 게 2억 2천 정도 얘기하던데. 뭐 저기 등기부 보니까 거래가액 1억 1천이던데요. 거래가액이?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샀는지 난 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모르고 샀던지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안 갔거든요. 부동산 다 돌아다녔을 봤을 텐데. 예. 8천만 원 시세이던 상가를 1억 1천만 원에 두 채를 산 이유는 뭘까?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그 업계약서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2억이 갔어.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잖아요. 근데 업계약서를 1억 1천에 썼으면은 나중에 9천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되니까 살 때 이제 그렇게 그럼 업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호순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를 썼거나 이제 뭐 시세를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세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살아가는 거 보니까 워낙 없이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보험금 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강호순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살던 집으로 가봤다. 이 집인 것 같네요. 이 집이고 저기 보시면 차 불태운 거 저쪽에. 예. 에구, 에쿠스를. 바로 집 앞에서 차를 불태운 것 같습니다. 사는 집이 바로 여기인데 차를 저쪽에서 불태웠는데 그것 때문에 걸렸죠. 오히려. 집은 그런데 그렇게 재산 가치가 나갈 만큼 아주 비싼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인종도 없네. 강호순은 왜 자신이 가진 돈만큼 좋은 집에 살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주 딱 묶여서 매매가 없으니까. 예, 모르죠 뭐.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래될 때 얼마 정도 거래됐었어요? 그 전에 뭐 보통 한 7, 8천. 매매가. 예. 그 전세는 전세 뭐 4천. 4천. 예, 그렇게. 꽤 비싸네 여기. 이게 재개발된 데는 바람에 이게 그 재개발 안 되는 데인데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러면 저기는 개발되는 거 바로 인근 지역이네. 그러니까 집값이 뭐 어쩌고 저쩌고 경계선이네 경계선. 왜 강호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축사와 마찬가지로 개발지역 경계선에 있는 집에 살았을까?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그가 살던 동네는 유명해졌다. 박물관 생겼어, 박물관. 예? 박물관 생겼다. 박물관? 여기 지금 구경꾼이 많잖아요. 아이고. 아유, 참. 이 차는 정말 아까워요. 이 차는 아까워요? 네. 저 차도 뭐 아까운 차인 것 같은데. 글쎄, 그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아까워요? 하나는 비싼 거래. 예? 하나는 비싼 거래. 주민들이 불탄 차를 아까워하는 이유가 있었다. 받아야죠. 받아야지 사람 줘야지. 남의 목숨 뺏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이 말 재산이든 다 압류해서 나는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뭐 그 재산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렇지, 난 그렇게 하면 좋겠어. 마음의 보상이라도 하려면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그 사람이 뭐가 있다면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나. 돈으로라도 예.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된다. 그게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예. 하지만 강호수는 그가 저지른 범죄처럼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서 아들들이 인세라도 받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좀 특별한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호순의 태도에 모두 붕괴했다. 마침내 피해자 유가족들은 강호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강호순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금과 파악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강호순에게 마지막으로 살해당한 군포 여대생의 유가족이 가장 먼저 법원을 찾았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인데 처음에 아저씨 같은 거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돈으로 달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압류 신청은 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 나기 전에 강호순이 그 자기 명의의 재산을 뭐 처분한다거나 명의 변경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압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신속을 요하거든요.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속히 가압류 신청은 했지만 강호순의 재산을 다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 지금 강호순이 가지고 있는 계좌는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예, 일단 계좌는 두 개. 더 확인되는 건 없고. 예, 그렇죠. 아마 수사기관에 더 나온 게 없으니까 이게 다가 아닌가 싶어요. 뭐 본인이 감춰놓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본인이 진술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그 진술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술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금융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지금 막 뒤질 수는 없잖아요. 범죄자라 할지라도 계좌 추적을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가압류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 은행에 사실상 잔고가 없으면 꽝이 되긴 하겠죠. 별로 실효성이 없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절차를 밟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놓친 부분이 있었다. 한우소 이 팔아가지고 네. 간 거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회수할 수 없겠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 부분도 나중에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 돈이 사실상 그 강호순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기 동생의 이런 죄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혹시 모른다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뭐 그런 선의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손은
뭐 구분하기 따라 부동산 아니잖아요. 쉽게 뭐 거의 동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금도 아니고 또 뭐 이게 그러니까 쉽게 환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비춰 봤을 때 좀 굉장히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변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안중에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원순의 재산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 행위를 거쳐가지고 피해자한테 전부 사실상 몰수하는 이런 조치가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